예진의 엄마는 바로 송명화. 엄마와 떨어져 사는 예진은 일요일 저녁 8시에 통화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엄마와 연락이 끊긴 건 교통사고 때 예진이 병원에 찾아갔는데 엄마라 말했다며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해도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예진의 밤새 전화로 잠을 설칩니다. 다음날 아침 매튜가 나솜에게 몰래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나진이가 매튜에게 마실 걸 준비합니다. 나솜에게 선물을 준 뒤 닭을 가지고 양상금 어르신 댁에 옵니다. 그리고 어르신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려고 하는데 어르신이 예진을 매튜 옆에 앉힙니다. 그렇게 잘 가는데 벌 무서워요. 그러자 매튜가 닭사건은 오해였다며 미안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나진이 매튜 만나러 가다가 경운기에서 매튜와 같이 있는 예진을 보게 됩니다. 기분이 급 안 좋아진 나진. 그렇게 매튜가 집에 도착하니 매튜 몰래 고준옥 강무원 대표가 연구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매튜는 강 대표에게 더 이상 연구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언은 아니라며 넌 연구실에 있을 때 행복한 놈이라고 합니다. 이때 강 대표에게 전화가 옵니다. 차 실장으로부터. 그래서 전화를 받은 매튜는 에릭을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에릭은 설비시설 인력 점진적으로 늘려가자고 하자 매튜는 모든 공정을 내 손으로 직접 퀄리티를 유지하겠다며 그렇게 점점 커지면 분명 제품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에릭은 예진을 만나 실질적인 결정권은 이해석 대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진짜 나 모르겠냐고 하니 사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말 안 한 거는 너무 미안해서 말 안 한 거라고 합니다. 다음날 예진이 콜센터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때 항의 전화하는 매튜. 제품이 불량하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확인했더니 덕풍마을 이해석이었습니다. 예진이 결국 빙고를 외치며 이제 농장 대표를 만날 수 있음에 만세를 부릅니다. 근데 차에 타는 순간 깨닫습니다. 그동안 매튜에게 한 부끄러운 행동을. 그래도 해안이 찾아가서는 반신욕기 고장은 아니고 조작 미숙이라고 알려줍니다. 매튜는 땀이 안 나니까 고장 아니냐고 화를 내자 그럼 기계 뜯고 같이 시연해서 땀 나나 안 나나 확인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기계 시연에 들어간 두 사람. 그런데 순간 땀 한 방울 흘리는 매튜. 그걸 예진이 발견합니다. 매튜는 천장에 비가 오냐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한쪽 팔을 들으라며 간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안 먹히자 급히 자리를 바꿉니다. 안 돼! 그러다 눈이 맞습니다. 잔물을 들이키는 매튜. 예진은 레뚜알 관련해서 정식 인사한다고 하자 결국 쫓겨납니다. 오늘도 양상금 어르신 집에 하루 묵는 예진. 어르신은 버섯 농장에 간다고 합니다. 이 말에 눈이 확 뜨입니다. 버섯 농장으로 출발. 그리고 일합니다. 예진은 레뚜알이 이제 고준옥에서 생산한 만큼만 받겠다고 했다며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매튜는 신뢰가 무너졌기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까지 따라온 예진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얘기하자며 문을 열려고 합니다. 매튜는 문이 열리지 않게 방어합니다. 그러다 앞으로 넘어지지만 한 발자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아픈 예진을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발에 붕대를 감았습니다. 근데 저녁 생방송에선 팔 운동하는 운동기구를 판매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보던 매튜가 예진이 준 입점 제안서를 봅니다. 밤늦게까지 살펴보던 매튜에게 예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물론 정상인 상태가 아닌 몽유의 상태였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으려는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 일인가 해서 담혜진을 불러봅니다. 근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예진 집으로 가는 매튜. 왜냐면 저번에도 전화하더니 이상하게 엄마만 찾다 울던 예진이 뭔가 정상이 아니기에 사고가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손에 상처가 났다며 무의식 속에서 밴드를 사러 편의점으로 가는 예진. 순간 차가 덮치려 하자 매튜가 예진을 잡고
잡고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잡았는데도 약의 기운이 너무 세서 잠에서 깨질 못합니다. 걱정 가득한 매튜. 예진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 취했냐고 합니다. 표정은 멍하고 발엔 상처가 있고 신발은 신지 않았습니다. 이때 자신도 이러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발엔 상처가 있었고 신발은 신지 않았으며 멍하니 한겨울에 길에서 정신을 잃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사온 슬리퍼를 신깁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가는 예진. 매튜도 따라갑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에서 매튜가 마음에 든다고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잘 닫으려 하는데 예진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습니다. 그냥 갈 수 없는 매튜는 예진을 소파에 누입니다. 깨지는 소리가 꽃병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깨끗이 청소하는 매튜. 그렇게 집으로 가려는데 예진이 엄마 하면서 매튜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 내용은 사회 끝부분에 나옵니다. 다음날 예진이 어르신 옥수수 딴다고 해서 농장에 갑니다. 수확 시작. 어르신은 옥수수 따면서 사이 막걸리 대박나게 생겼다며 좋아합니다. 한여름에 옥수수 따려니 예진은 너무 힘들어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참 국수를 뚝딱 하고 세 그릇을 해치웁니다. 어르신의 기대와 달리 막걸리 사장님은 옥수수 단가를 낮추지 않으면 옥수수를 안 산다고 합니다. 안 사는 이유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안 사려고 하는 거라며 장모님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튜가 하얀 거짓말로 신메뉴 개발이라 공장에서 못 산다며 이 옥수수 딴 곳에 팔자고 합니다. 이 말에 예진은 그럼 라이브 커머스로 팔자고 합니다.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 결국 전량 매진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예진은 더위를 먹어 어지럽다며 바닥에 눕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 있는 식염 포도당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습니다. 예진은 힘들다며 잠시 소파에 눕겠다고 합니다. 이때 매튜가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놀란 예진. 매튜는 러그 구겨진다며 똑바로 일어서서 소파에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서도 집에 와서는 또 일을 합니다. 마침 에릭은 예진이 카페에 있다는 걸 알고 일부러 카페에 앉습니다. 그러다 잠시 딴 눈을 판 사이 예진이 없습니다. 밖에 나와 주위를 살피는 에릭. 그럴 때 비가 옵니다. 그렇게 돌아가려 하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예진. 에릭은 오늘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그러자 예진은 전 비즈니스를 얽힌 사람이랑은 연애는 하지 않는다면서 연애하면 일, 사랑 둘 다 잃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에릭은 그럼 일 마무리되면 그때 같이 밥 먹자고 합니다. 한편 매튜는 러그 정리하다 약봉지를 발견합니다. 보경이 느낌상 용량이 많은 약 상태를 발견합니다. 매튜는 양상금 어르신 전화로 예진에게 전화하고 약 놓고 갔다고 하자 예진은 그 약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보기로 합니다. 휴게소에 도착한 예진. 잠시 걷다 직원과 부딪히고 차키를 흘립니다. 그렇게 차키를 찾는데 없습니다. 한편 매튜는 농장에 급한 일이 터져서 출발이 늦습니다.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합니다. 하필 예진의 폰도 차 안에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이때 늦었지만 출발하는 매튜. 예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있을 때 휴게소 불이 모두 꺼집니다. 갑자기 불안해진 예진은 어렸을 때 엄마가 안 온다는 생각이나 불안했던 일이 생각이 나고 매튜가 곧 올 거라며 스스로 괜찮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괜찮다고 계속 말합니다. 불안이 극에 달할 때 예진 앞으로 불빛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매튜. 예진에게로 달려갑니다. 눈물이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며 걸어오는 매튜. 예진은 안도감에 자기도 모르게 매튜를 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예진. 매튜는 그동안의 예진의 상태를 볼 때 예진이 과거의 상처가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 1시 벤치에 앉아있는 두 사람. 늦어서 미안하다는 매튜 말에 예진은 됐고 약을 달라고 합니다. 한 봉만 주는 매튜. 뭐 하는 거냐고 하자 하루에 한 개씩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회 처음 시작 부분의 전화 통화 내용 때문인데 예진은 매튜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을 믿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끝이 납니다.